요즘 들어 한국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상승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매력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마저도 엄청난 매력을 느끼며 한국인들과의 밀접한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한국에 여행을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는 한 미국 여성의 놀라운 사연인데요. 그녀는 최근 한국에서의 어떠한 경험 때문에 그 일을 겪고 나서 미국에 오게 된 후로는 자신의 여행 가이드에서 한국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최초로 시도하며 한국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한국인 전문 가이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여행사 중 한 곳의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전문 가이드 헤일리라고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행 가이드를 부탁한다는 요청이 폭주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한국인 분들인데요. 그리고 저 또한 지금은 오직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미국 관광지 여행만 담당하는 한국인 분들의 전문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고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 분들의 전문 가이드만을 담당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무언가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왜 한국인 분들만 우대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조금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을 듣고 난 뒤로는 제가 왜 한국인 고객분들만의 가이드를 담당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무언가 큰 따뜻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5개의 여행사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처음부터 여행사의 가이드로 일을 하려는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행사 가이드에 일을 하기 전 저는 그저 여행을 좋아하는 평범한 여성 중 하나였고 미국의 한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저 그런 직장인 중 한 명이었죠. 제 인생은 처음부터 부모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흘러가는 그저 수동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미국의 IT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저의 어떠한 의견도 제 인생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고 부모님 또한 다른 부모님과 달리 매우 압박적으로 저를 지도하시며 제가 학생일 때부터 이미 입사해야 될 몇몇 IT 기업들의 회사 이름을 제 책상 위에 붙여놓으시고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무조건 여기 적혀있는 회사 중 한 곳을 들어가야 저의 앞길이 잘 풀릴 것이라며 마치 저는 로봇과도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물론 어렸을 때의 저 또한 이러한 부모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의 생활에 다소 편한 감정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남들은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될지 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시간에 저는 그저 부모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로 몸만 움직이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죠. 하지만 자유로운 인생을 하나의 길에 고정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저를 점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기초교육을 받는 학생일 때는 어차피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에 흥미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서 준비해 놓은 저녁을 먹고 펼쳐놓은 책을 따라 공부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상황이 아주 달라졌죠. 더욱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는 저와는 달리 자유로운 생활을 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몇몇 친구들의 모습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시간도 저의 인생에서 정말 달콤하고도 재밌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공부에 대한 그리고 취업에 대한 압박이 나날이 심해져만 갔고 그럴수록 저는 더욱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집에서만 공부하던 시간과 달리 대학생이라는 늦은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에 재미가 들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소 늦은 나이에 이러한 재미를 알아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잠들어 있던 사이에 제 휴대폰 연락처에 있던 모든 친구들에게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문자를 몰래 보냈더군요. 물론 이것을 알게 되고 난 즉시 친구들에게 해명 아닌 해명을 했지만 친구들은 저라는 사람과 엮이는 것이 다소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며 더는 그만 만나자며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부모님의 소원대로 방구석에서 공부만 하는 황당한 어른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단 하나의 목표만 정하고 부모님께서 원하는 회사에 가기 위해 매일같이 취업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부모님 또한 더는 저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매일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는 생활이 이어져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진다면 당장 독립을 하겠다는 복수심과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렇게나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미국의 한 IT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입사가 확정되고 난 다음 날 저는 부모님에게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문장을 시작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으나 부모님은 다 듣지도 않으시고는 회사에 들어갔으면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 방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공포스러운 말을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런 쪽지도 남기지 않고 몇 개의 옷만 챙겨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고 호텔에서 머무르며 회사에 출퇴근한 지 2일째 되는 날 부모님께서는 하루에 전화를 300통이 넘게 하시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제 휴대폰 문자로 보내놓았더군요. 3일째 되던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에는 제가 일하고 있던 사이 부모님께서 회사에 찾아오셨고 결국 저희 팀 전체 사람들에게 난동 아닌 난동마저 부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는 회사에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아예 부모님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찾아다닐 것이고 저는 미국을 떠나야만 자유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옷가게의 광고판 속에 한국 여행에 대한 광고가 나오고 있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세부적인 정보는 알지 못했으나 그 광고 속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시설의 발전이나 치안에 있어서는 확실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내리는 것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고 그 광고 속에 나온 한국인 가이드와도 모든 연락을 끝낸 상태였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저를 오랫동안 안내해 주실 개인 가이드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분은 영어도 유창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 아무런 계획도 준비하지 않은 저를 위해 정말 꼼꼼하고도 알찬 가이드를 준비해 오셨죠. 그렇게 저는 그 한국인 가이드분과 한국의 대표 도시 서울을 시작으로 각종 외곽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보며 3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이 저를 하나의 고객으로 생각하면서도 무언가 저를 가족같이 대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정말로 가족도 없는 저에게 그 한국인분의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저 저라는 고객을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제 마음속 큰 울림을 주게 되었죠. 여행의 중간중간에도 저에게 계속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며 일상적인 얘기도 하면서 가이드와의 여행이 아닌 무언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도 같은 사이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제가 계속 들고 다니던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치고 말았죠. 그 가방 안에는 여분의 여행 경비는 물론 여행의 필수품들이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제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인 가이드분은 함께 찾아주겠다면서 정말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제 가방을 같이 찾아주더군요. 더운 여름날이었는데도 그는 함께 방문했던 관광지들을 하나씩 전부 되돌아가며 제 가방을 찾기 위한 수사 아닌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에도 연락해 CCTV가 있는 곳의 가게에도 전부 전화를 해서 부탁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CCTV의 설치와 분실물을 찾는 것에 있어서 미국과는 다르게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았고 어느 정도 희망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약 8시간 정도가 흘러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다행스럽게도 가방은 저희가 잠시 머물렀던 한 관광지의 쉼터에 보관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죠. 가방을 찾고 난 뒤 그 한국인 가이드분은 한국에는 어떠한 이유로 여행을 오게 되었는지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가방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함께 떠올라 저는 한국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에게 미국에서 겪었던 일과 제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부모님의 압박에 대해서도 전부 설명하기에 이르렀죠.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그는 자신이 해줄 것이 조용한 위로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면서 제 마음을 많이 차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또한 저에게 자신의 얘기를 해주었는데 자신도 부모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면서 오히려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말해주었죠. 저도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행이라는 것 자체를 동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말에 큰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는 것은 저에게 큰 흥미를 주었고, 그 과정 중 지금의 저를 안내해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났던 것처럼 사람과의 새로운 인연을 쌓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가이드라는 직업이 너무나 매력적이게 느껴졌죠. 저는 한국인 가이드분에게 나도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인들만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소규모 그룹 가이드가 되고 싶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는 질문을 건넸고, 그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나 회사에 대한 규정이 아주 다르겠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가르쳐주겠다며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꽤 많았죠. 더군다나 그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저 또한 한국어를 무조건 공부해야만 하는 것이 가이드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소규모 그룹 가이드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객이 아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그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그가 저를 대해주었던 것처럼 진심으로 대한다면 국적이 다른 한국인분들도 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될 것이라며 진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한국에서의 모든 여행이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그는 저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혹여나 가이드를 준비하던 중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저 스스로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을 해보라는 따뜻한 말을 남기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 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가족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약 1년의 한국어 공부와 가이드 준비를 통해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개인 가이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만났던 한국인 가이드분인 지금은 각자 다른 나라에서 사는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그의 배려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여행 가이드 홍보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죠. 홍보의 효과는 매우 좋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가이드가 미국에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며 전문적인 관광 가이드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낸 지 지금 꽤 많은 시간인 2년 정도 흘러 저는 미국 내에서는 개인 가이드로서 최고로 많은 한국인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죠. 더군다나 제가 한국인 고객분들을 안내하게 되었을 때 꼭 실행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대부분 시간을 버스로 이동하는 것과는 달리 꼭 한 번쯤은 버스에서 내려 함께 땀을 흘리며 잠깐이나마 걷는 트레킹 여행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가이드와 여행자가 함께 트레킹을 시도해 가까운 곳에서 대화를 하며 걷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소통을 중요시하는 저로서는 이 여행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또 모든 상황이 안전한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꽤 위험한 순간도 많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러한 구간을 피해서 여행 계획을 권유하기는 하지만 꼭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국인 고객분들에게 아주 친절히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몇몇 미국에서의 가이드분들은 이러한 불순한 의도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오는 관광객분들의 돈을 뜯어가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돈보다는 한국인 고객분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행을 중요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효과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와 가이드를 마무리한 한국인 고객분들은 항상 저에게 가족과도 같은 가이드에 감사했다며 너무나 소중한 한마디를 해주시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더 양심적인 한국인 고객 전문 가이드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기기도 하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빠져 휴가의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저는 한국인분들의 배려와 친절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지금도 미국을 찾아주시는 한국인 관광객분들에게는 최고의 경험을 드리기 위한 매일매일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과 달리 오히려 한국인분들에게 최고의 경험과 사랑을 주기 위해 한국인 전문 미국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다는 한 미국 여성의 놀라운 사연이었는데요. 그녀가 가이드로서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아주 오래전, 지금은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한국인 가이드의 배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기 위한 노력을 조금씩 해나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는 나라튜브였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